이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볼 건데, 자, 주의할게. 형태가 아니에요. 행태예요. 형태에 따른 분류는 또 다른 분류예요. 그래서 얘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인데, 자, 첫 번째 볼게 이제 변동 원가, 변동비 원가 행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변동비 원가 행태는 우리 일반적으로 재료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예를 들었을 때, 자, 제가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200원이 들어간다고 볼게요. 200원이. 자, 그럼 자, 이거 제가 썼다가 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안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죄송해요. 여기에 이렇게밖에 안 되고. 우리 한글에서 글 쓸 수 있는 거 있나요? 그림을 넣는 거고.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없나? 제가 지금 이걸로 쓰면은 글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기를 못하니까. 자, 일단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변동 원가의 중요한 표현 총원가 그래프를 가지고 볼 건데, 자, 여기가 x축이고, 자, 여기가 y축이, 죄송해요. 여기가 x축이고, 자, 여기가 x축이고, 자, 여기가 y축이에요. 자, 우리 반에 혹시 그 수학과 나오신 분 있나요? 우린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수학과는 없으시죠? 근데 수학과 없으시면 뭐 여러분들 어릴 때 수학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는 우리 그 할 때 그 수학에서는 y축의 변화로 x축의 값을 보는데, 그런데 그 수학을 제외한 경제학이나 여러분들이 뉴스 보는 그런 때 나오는 그래프는 전부 다 x축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값을 y축에 둬요. 그래서 x축에는 뭘 두냐면 조업도를 둬요. 조업도. 조업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많이 만든다면, 작게 만든다면, 혹은 뭐 인부 직원들의 일을 많이 시킨다면, 작게 시킨다면, 혹은 뭐 전기를 많이 켜둔다면, 작게 켜둔다면, 이런 것들을 조업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많이 한다, 작게 한다에 따라서 결과값, 원하는 값을 y쪽 측에 두게 될 건데, 이 y축에 총원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y축이 그래프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y축 값이 보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면, 자, 그럼 밀가루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밀가루는
한 그릇에 200원이니까 100그릇 만들면 2만 원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는 2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짜장면을 200그릇을 만들면 200그릇을 만들면 짜장면은 200그릇 만들면 밀가루는 총 우리가 들어간 원가는 4만 원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또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뭐 쓰려는지 알겠죠? 자, 300그릇 만들면 우리는 밀가루가 미리 줄 거 놓고 6만 원이 나올 거고 400그릇을 만들면 8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써서 연결을 하면 자, 항상 제 어릴 때 궁금했던 게 직선 아닌가요, 이거? 그런데 우상향 곡선이라고 부르죠. 저 어릴 때 그래서 공부 못했나 봐요. 쓸데없는데 왜 이걸 직선이라고 안 부르고 곡선이라고 부를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걸 비례 그래프라고 하죠. 우리 회사가 우리 중국집이 짜장면을 많이 만들면 밀가루는 많이 샀을 거고 짜장면 작게 만들면 밀가루는 작게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전체 총원가는.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이 그래프를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Y축을 가지고 이걸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럼 보니까 오른쪽에다가 좀 쓰면 잠시 글자로도 나오기 때문에 글자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단위당 원가를 볼게요. 자, 단위당 원가의 개념도 매우 중요한데 자, 단위당 원가는 최소 1단위당 얼마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정한 기준 1단위당 얘가 얼마냐라는 이런 개념인 건데 자, 여기가 X축 얘가 Y축이면 아이고 여기는 항상 아이고 여기 조업도구라는 글자 사라졌네. 자, 조업도라고 봤을 때 이번엔 Y축에다가 여기에 단위당 원가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위당 원가라는 건 우리가 기준을 잡은 최소 1단위당 얼마가 들어가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단위를 짜장면 한 그릇이라는 기준을 둘게요. 자, 그렇게 해서 100그릇, 200그릇, 300그릇, 400그릇 봤을 때 자, 이런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짜장면 한 그릇 만들 때 밀가루가 200원치가 들어가요. 그러면 짜장면 200그릇을 만들어요. 200, 아니 죄송해요. 왜 갑자기 200이야? 100그릇을 만들어요. 자, 100그릇을 만들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 들어갈까요? 자, 제 말 이해가시나요? 자, 짜장면 한 그릇 만들 때에 밀가루가 200원 들어가요.
그러면 짜장면 100그릇 만들 때에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치 들어갈 거냐 그 이야기예요. 200원치 들어가겠죠. 방금 지수현 씨 표현이 당연히 200원이지. 그게 단위당 원가 개념이에요. 단위당 원가는 내가 100그릇을 만들든 200그릇을 만들든 300그릇을 만들든 우리가 400그릇을 만들든 몇 그릇을 만들든 간에 짜장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밀가루는 200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변동비 원가 형태 그리는 이런 재료비 같은 요소들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그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미진 씨 이해갔죠? 표정이 너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으신 것 같아서. 자, 그럼 지금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제가 안 지우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그래프도 나와요. 보기로도 나오고. 근데 지금 변동비만 하죠. 바로 이 앞에 이제 고정비를 할 건데 그래프 그림이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럼 Y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Y축에 뭐가 있냐? 아니면 질문에 뭘 총원가를 물어보냐? 단위당 원가를 물어보냐?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남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워도 되겠죠? 근데 이걸 글로도 나와요. 글로도.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이제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들 중에 총원가 변동비 총원가 원가 형태를 그리는 것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조업도가 증감하면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표현할 때는 뭐 단위당 변동 원가 아니면 총 변동 원가 이렇게 해서 표현할 때도 있어요. 변동 원가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업도가 증감하면 총 변동 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감한다. 뭐 증가하면 같이 총원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같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또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해서 이 앞에 변동이라는 글자를 붙일 때도 있고 변동 원가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고정 원가,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걸 볼게요. 자, 고정비 원가 형태는 주로 예를 드는 게 우리 임차료 아니면 감가상각비 같은 기간 비용 등을 주로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집을 하는데 월세가 한 달에 60만 원이라고 볼게요. 제가 그 원가 위기를 중국집을 하는 이유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 말에 의하면 제가 어릴 때 6살 때 이때 짜장면이 이제 300원에서 500원 오를 때였었는데 근데 그때 그 돈이 없잖아. 그러면 중국집 앞에 서가지고 계속 중국집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럼 중국집 사장님이 어린애가 있으니까 저한테 그냥 작은 그릇에 짜장면 좀 담아주면 제가 먹고 근데 어머니가 용돈이 있어서 500원 있죠. 그러면 500원 들고 중국집 들어가서 500원을 책상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아저씨가 제대로 된 짜장면 주고 6, 7살 때 그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짜장면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짜장면을 그냥 들고 있는데 미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죠. 코로나 잠잠하시고 지나가다가 매니저 자고 보든지 아니면 학원 올 일이 있어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전 중국집에 가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 중국집 가면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켜도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이나 짜장면 먹는 거예요. 제 생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 중국 요리집에 가도 짜장면 있냐고 물어봤는데 중국 요리집 중에 짜장면이 없는 집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 음식점은 짜장면 없는데 엄청 싫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짜장면 엄청 좋아해요. 미래에 같이 갈 수 있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고정원가 가지고 보면 이제 고정원가도 총원가가 있고 제가 두 개를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단위당 원가가 있는데 자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보고 나서 또 다시 얘를 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X축은 앞으로 뭘 표현하든 간에 조업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미래에 무슨 그래프가 있든 간에 조업도라는 건 여기에 뭔가를 넣기 나름인 거예요. 지금 제가 짜장면 만드는 그릇 개수로 이야기했지만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직원이 일 많이 하는 중국집에서도 다른 거에 기준을 잡을 때 뭐 중국집에 전기를 켜놓는 시간 뭐 이런 것들 있죠. 뭘 집어넣어서 많이 켜놓는다면 작게 켜놓는다면 이런 것들이 조업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좌측에서 자, Y축에 이제 총원가를 두는 총원가 그래프 오른쪽은 단위당 원가 그래프. 그럼 그래프의 주인공은 Y축이죠. Y축에 뭘 두냐에 따라서 얘가 어떤 그래프냐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 총원가 그래프에서 월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짜장면을 100그릇, 200그릇, 300그릇, 자, 400그릇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자,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짜장면 100그릇 만들 때에 우리 회사의 월세가 얼마일까요? 우리 중국집에 60만 원이겠죠? 그죠? 자, 그럼 6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짜장면 2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월세가 얼마죠? 뭐 200그릇 만들어도 60만 원이겠죠? 그럼 짜장면 300그릇 만들었어요. 그래도 월세는 60만 원. 짜장면 400그릇 만들어도 월세는 60만 원. 그럼 지금 얘는 조업도가 증가만 하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 월세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앞에 변동비 원가 형태에서 단위당 원가랑 똑같이 일정한 그래프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Y축을 잘 봐야 돼요. 변동비에서는 단위당 원가였고, 지금 제가 숫자나 글이 안 적혀 있고 이렇게 그래프만 있으면 둘이가 똑같은 그래프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고정빈지에 따라서 Y축이 총원가냐 단위당 원가냐라고 변할 수도 있고, 이 그래프에서 총원가냐 단위당 원가냐에 따라서 고정원가다 변동원가다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위당 원가를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짜장면을 100그릇, 200그릇, 300그릇 자 이렇게 만들어요. 방금 문득 들었는데 100 이렇게 쓰면 될걸? 왜 계속 찍었을까? 자, 그럼 이렇게 자 했었을 때 자 단위당 원가라는 건 자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에도 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 배달하시는 분이 있다면 배달하시는 분의 인건비, 그리고 거기 전기세, 가스비, 월세 전부 다 녹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럼 이 짜장면 한 그릇에 월세는 얼마씩 넣어야 될 거냐 그거예요. 월세를. 그럼 짜장면 내가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월세는 한 그릇에 얼마 넣어야 60만 원이 나오죠? 3,000원씩 넣어야지, 아니 6,000원씩 넣어야지 6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6,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6,000원. 자, 그래야 우리 60만 원이 나오니까 내가 짜장면 100그릇 만든다면 짜장면 한 그릇에 월세는 6,000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일단 망한 거죠. 자, 그럼 짜장면 200그릇 만든다면 월세가 얼마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3,000원치만 들어가도 6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3,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럼 우리가 짜장면을 300그릇을 만든다면 월세는 2,000원만 들어가도 되겠죠. 그렇다. 그죠? 그럼 300그릇 만들면 60만 원 될 거잖아요. 300그릇 팔면. 그죠? 그럼 400그릇 팔면 한 그릇당 1,500원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얘를 만나는 선의 기울기를 연결을 하면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이걸 우리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 한 그릇에 들어가야 될 단위당 원가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작게 팔면 작게 팔수록 단위당 원가는 높게 나오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그 여러분 집 주위에 치킨집 있죠? 치킨집? 자, 여러분들 강남에 와서 치킨집 가보신 적 있나요? 자,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통닭집이 닭이 비쌀까요? 강남에 있는 닭집의 닭이 비쌀까요? 많은 사람이 강남이 비싸다는 오해를 하는데 강남이 싸요. 다음에 올 일 있으면 코로나 끝나고 강남에 통닭집 가보면 닭들 전부 다 만 몇천 원대예요. 여러분 집 앞에는 2만 원대 올라가죠 거의. 그죠? 뭐 17,000원, 18,000원, 19,000원 하잖아요. 여기는 13,000원, 14,000원도 안 해요. 근데 자, 닭값이 더 싸요. 근데 가게 월세를 볼게요.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통닭집 월세는 100만 원 내외겠죠. 자, 지금 이 동네에 있는 통닭집들 월세는 3천에서 6천만 원 내외예요. 그러면 지금 월세가
가격 차이가 자 여러분 동네가 1,000만 원이고 이게 3,000만 원이라 볼게요. 30배죠. 근데 하루에 통닭을 파는 게 과연 30배 이상을 팔 거냐라고 봤을 때 30배가 아니라 100배를 팔아요. 강남이. 그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월세에 대한 고정비는 강남이 더 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고정비가 줄어드니까 재료비나 이런 건 똑같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고정비가 줄어들면 한 마리당 들어가야 될 원가가 줄어드니까 이익률을 똑같이 붙였을 때에 더 싸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와서 여러분 보면 장사하다가 1, 2년 만에 접고 나가고 하는 게 무조건 박리담의 형식으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건너편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안 나오면 자기들이 이제 유지가 안 맞아서 문 닫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이 강남에 많이 있다가 금방금방 없어지는 게 그만큼 수요가 안 맞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 통닭 있죠? 그 어디냐? 통큰 치킨 롯데마트 옛날에 그 했을 때 말 많았죠. 근데 난 통닭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 닭 한 마리 생닭이 얼마인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럼 너네 집에 닭 키워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원리를 이야기한 거고. 근데 그 대기업들은 어떻게 방식으로 하냐면 그 가게를 임대를 냈을 때에 얼마의 돈을 받죠. 그러면 통닭을 얼마에 팔았을 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돈을 거꾸로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당 얼마의 돈이 들어가게 자기들이 계산했으니까 몇 마리 이상을 팔면 계속 유지하고 몇 마리 이하를 팔면 접으려고 롯데마트가 시작을 한 거예요. 해본 거예요.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익이 많이 나와서 계속 사업을 한 거고 롯데마트가 먼저 시험을 해준 덕택에 지금은 이마트 홈플러스에도 다 딱 팔죠. 걔네들이 이미 원가하고 효익에 대한 테스트가 끝나서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돈이 있으니까 거꾸로 이 금액을 얼마로 산정을 해서 역으로 그 금액 단가를 낮췄는데도 그 개수가 팔리면 간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고정비 원가 형태 자 이제 지울게요. 자 얘를 글로 쓰게 되면 자 고정원가는 우리 고정원가 형태 그리는 거에 총원가는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총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규칙이 나오게 되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감하면 반비례적으로 단위당 원가는 감소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하고 둘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래프도 같이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준변동비, 준변동 원가 볼게요. 자, 준변동비는 글로 나오는 것보다 그래프로 잘 나오는데 자, 주로 나오는 게 전력비 아니면 정액제, 정액요금제, 우리 전화요금이나 데이터 요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리고 준고정비는 준고정 원가라고 하는 건 주로 나오는 게 생산량이 한정된 기계, 장치, 임차료 이런 것들로 나와요. 자, 두 개를 다 한 번에 써드린 거는 그래프 두 개를 한 번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좀 보면
이제 x축, y축 그건 안 써도 되겠죠. 자, 이 두 개는 전부 다 총원가라고만 가지고 해요. 우리 그 단위당 원가는 이 혼합 원가에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그럼 둘 다 y축이 총원가인데, 왜냐면 단위당 원가는 갑자기 곡선이 두 개가 나타나요. 두 개가 나타나서 만나는 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뭐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미분접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미분접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과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학 잘하나 보다라는 오해하는데 저는 영어하고 국사를 싫어했어요. 심지어 국어까지. 근데 딱 가자마자 1학년 때 바로 알았어요.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싫어하는 게 더 셌구나. 알게 해준 게 미분접분이었어요. 딱 2학년 올라가자마자 내가 왜 이 접점에 만나는 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지금도 살아면서 모르는데 살 수 있죠. 제 인생에 저는 많은 실수를 하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룹 사운드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 다니는 형님 중에 이제 우리 이과는 경제학과를 갈 수 있지 경영학과를 못 가요. 과가 안 맞아요. 그는 문과죠, 경영학과는. 그래서 경제학과 선배한테 학교에서 뭐 하냐고 했는데 미시경제, 거시경제, 재정학 막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이 길 아니다. 그 형님한테 물어본 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제 점수에 맞춰서 경영학과 갈 수 있는 것을 전화를 했어요. 과를 바꿔야 되니까 점수 낮춰야 되더라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죠. 그게 제 인생의 신의 한 수였어요. 저 숫자를 또 싫어하거든. 그래서 미분접분은 재미없어요. 저 대학교 때 유일하게 C 맞은 한 개가 재정학이었어요. 이상하게 싫더라고. 여러분도 숫자 싫어도 얘는 상관없어요. 자, 얘는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자,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x축이 제가 조업도라고 했죠. 그리고 y축이 청원가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구간을 기본 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조업도가 0인데도 기본 요금이 발생하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증가하는 방식이 있죠. 이걸 우리는 준 변동비 원가 그래프라고 해요. 얘 그래프 이름이 얘가 준 변동비 원가 그래프예요. 자, 이건 그래프를 기억하셔야 돼요. 준 변동비라는 표현도 해야 되지만, 자, 주의할 점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썼다 지울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 구간까지 무료. Y축이 금액이잖아. 이 구간까지 무료고 그 다음부터 증가하는 거, 이런 그래프는 형성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돈 발생할 때부터 잘라서 그냥 변동비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이 그래프는 형성할 수가 없는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난 안 써도 기본 요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기본 요금 있죠? 그리고 쓰면 쓸수록 이렇게 올라가죠. 정액제 요금도 그 데이터 가지고 나올 거예요. 뭐 몇 기간 무료 있다가 뭐 그 기간 근데 몇 기가가 기본 요금에 있다가 그 기간 그 용량 넘어가면 이제 자율적으로 뭐 통신사에 뭐 알아서 책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원가 형태의 글이냐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럼 혹은 그 원가 형태에 맞는 그래프가 무엇이냐, 그럼 준변동비고 얘가 그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준변동비 그래프고, 자, 그럼 자, 이제 오른쪽에는 준고정비 그래프를 보면, 자, 일반적으로 제가 생산량이 한정된 기계 장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기계를 빌려서 제작을 하는데 한 달에 이 기계가 생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총 생산량이 1000개라고 볼게요. 물건을. 그럼 우리가 한 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기계 한 대는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 대 요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빌려서 이렇게 생산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 1000개까지만 얘가 만들 수 있다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주문이 더 들어와서 더 생산을 해야 될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주문이 더 들어온다고 봤을 때 우리는 기계 장치를 지금 한 대를 빌렸는데, 그래서 100만 원이 얼마든 주는데, 만약에 1001개가 한 달에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다면 얘를 안 되기 때문에 기계 한 대를 더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0대가 넘어가는 순간 기계를 2대를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정비의 총원가 그래프는 일정하기만 해야 되는데 어느 구간을 넘어가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2000대까지는 2대 가지고 되는데, 만약에 3000대로 3000대 2001개였다라고 하면 또 한 개를 더 빌려야 되겠죠. 그러면 3개를 빌리게 되면 우리는 또 얘가 3000개까지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고정비는 항상 총원가가 일정해야 되는데 중고정원가는 일정 구간까지만 일정하다가 그 구간이 넘어가면 증가하는 방식, 이걸 우리는 준고정원가 그래프라고 하고, 지금 제가 적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줄 때도 있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때 계단 형태의 원가 형태를 그린다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준고정 원가예요. 준변동비는 변동비는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하나도 안 썼지만 기본 요금이 발생하는 것들, 총원가가 증가하고 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쓴 만큼 증가하는 방식이 준변동비고, 오른쪽은 얘는 준고정비 그래프예요. 그래서 자, 얘 둘이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준변동비, 준고정비를 다른 말로, 자, 여러분들이 용어들이 원가 이게는 제일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 얘네들을 우리는 혼합 원가, 믹스드 코스트라고 표현하는데 혼합 원가라고 해요. 얘네들을. 자, 이거보다 얘는 혼합 원가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자, 우리 교재에 여기서 뭐 최정비 이런 거 잘 안 써요. 그냥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있는데, 자,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부터는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과거에 시험이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다음 중 원가 계산의 절차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순서를 했는데, 이거 원래 사실 회계 1급 때 할 때도 수업하고 세무 2급 할 때도 수업하고 세무 1급 때도 이 순서로 수업하는데 세 시험 다 원가 회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제목을 잘 안 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원가 요소별로, 요소가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이걸로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제조간접비를 부문별로 계산하고, 그리고 제품별은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하는 이 순서대로 오늘 우리 수업도 할 거고, 이게 원가 계산하는 절차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원가 구성에서 뭐 원가 3요소는 앞에 제가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직접 원가라고 하는데 직접 제조경비도 들어가 있는 게 원칙이지만 직접 제조경비는 유령 취급한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원가 혹은 뭐 총제조원가라고 하는 게, 얘 보시면 직접 원가에 제조간접비라고 적혀 있는데,
제조 간접비가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가 합친 거잖아. 추적 안 되는 거. 그리고 직접 원가가 뭐였죠? 직접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의 합이니까. 그죠? 그리고 제조 경비도 있다면 여기 대줄 거예요. 표현 안 하니까 그렇지. 얘가 발생한다면 더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뭐냐 표현해 둔 거를 보시면 추적되는 거에 추적 안 되는 거다 하면 제조 원가고, 여기에 판매비를 붙이면 판매까지 한 거에 대한 원가고, 이익 붙이면 판매 가격이고, 과세품이면 부가가치를 붙이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금액이다라고 그냥 요소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림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원가 회계 종류에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적혀 있는데, 이거는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죠.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자, 이건 옆에다 이렇게 적어 두세요. 나중에 여기에서 할 거예요. 여기에 제품별 원가 계산의 종류예요. 그래서 제품이 그냥 대량으로 생산되는 거냐, 하나씩 주문 생산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라서 한 개당 계산할 때, 이거 할 때에 이걸로 좌우도 1시간 넘게 보낼 거고, 이걸로 1시간 넘게 보낼 거예요. 그때 보면 되고, 그럼 이 두 개가 원가 생산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 계산 시점에 따른 분류 적혀 있죠. 얘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얘는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할 때 얘 이야기를 당연히 할 거예요. 시점 원가 계산, 그리고 예정 원가 계산. 이건 개별 원가 계산할 때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자,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있죠. 자, 지금 얘가 시점인데 실제 원가, 예정 원가, 그리고 표준 원가인데, 얘는 실제값, 얘는 예상치, 표준 원가는 지금까지 있었던 거 평균치 가지고 표준 원가 내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계산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적혀 있죠. 자, 보면 자,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자, 이번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자, 보시면 제조 간접비를 원가 형태에 따라서 나누면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로 나눌 수 있어요. 제조 간접비에서 우리 월세도 있을 거고, 제조 간접비에서 또 우리 그 밀가루 파우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재료비 형태는 원가 형태를 제조 간접비 중에서 추적 안 되는 것 중에서 원가 형태가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게 있고,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 더하면 제조 간접비인 거예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가 필요한데 얘 둘이 값을 주면 더해 주시면 돼요. 이 말은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가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비만 사용해서 계산하는 걸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이 변동 원가 계산은
얘는 우리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걸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정 제조 간접비는 물건을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총액이 들어갈 거거든. 월세 그냥 그 돈 나갈 거잖아. 그러면 굳이 이거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을 필요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 처리하고 변동 제조 간접비 우리 앞에 제가 설명했던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호두 과자든 땅콩 과자든 많이 팔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팔면 작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단기총 제조 원가에 넣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 한글로도 나올 거니까. 그럼 얘 둘의 차이가 이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비 포함 유무에 있다라고 해도 정확한 표현이죠. 고정 제조 간접비 포함 유무예요. 자, 지금 아래쪽 같이 분류를 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 원가 계산은 관리 회계로 이걸 보내기 위한 이제 기초 작업이에요. 관리 회계에서는 우리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 변동 원가 계산한 총 제조 원가로 공원 이익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관리 회계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분류를 나누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둘의 차이 의미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이야기할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고정 제조 간접비 포함 유무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고정 제조 간접비 원가 포함 여부라고 적혀 있죠. 이게 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원가 계산 우리 이 분류 보고 나서 뒤에 기출 문제 우리 오늘 지금까지 2시간 한 거에 대한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